똑똑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꽤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멍청한 짓을 안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쉽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1등이 되는 법을 다룬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성공의 비결을 찾기보다는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만 피해 다니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흔히들 상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상식이야말로 가장 갖추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남들이 다 미쳐 날뛸 때 혼자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비범한 능력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만 가지의 변수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주식시장은 널뛰고 믿었던 사람은 등을 돌리고 건강은 예고 없이 무너집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모든 정답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천재조차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뒤집어서 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수학자가 했던 말처럼 언제나 뒤집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죽을지 안다면 그곳에만 가지 않으면 된다는 농담 같은 진담이 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을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사고방식입니다. 문제를 정면에서 풀려고 끙끙대지 말고 거꾸로 뒤집어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부터 정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지를 연구해서 그 반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제목은 내 인생을 확실하게 망치는 법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술에 빠져서 인사불성이 되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투기하기, 매사에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며 주변 사람을 질리게 만들기, 믿을 수 없는 사람과 동업하기,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전 재산 털어넣기, 이런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 적힌 것들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은 이미 성공의 궤도에 올라와 있는 셈입니다. 이 리스트에는 인생의 동반자를 고르는 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는 것만큼 인생을 확실하게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방법도 드뭅니다. 현명한 배우자를 찾으려고 애쓰기 전에 내가 먼저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적어도 미친 사람이나 사기꾼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벌려면 남들이 모르는 기막힌 정보를 알거나 차트를 기가 막히게 분석하는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결정을 내린 사람이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테니스 경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프로들의 시합은 멋진 위닝샷을 누가 더 많이 날리느냐로 결정되지만 아마추어들의 시합은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로 승부가 갈립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강 스파이크를 때리려다 네트에 걸리지 말고 그저 공을 안전하게 넘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 10%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광기에 휩싸입니다. 어제는 이게 좋다고 했다가 오늘은 저게 좋다고 난리들을 칩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배가 아프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인류의 오래된 죄악 중에서 유일하게 재미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게 바로 질투입니다. 술이나 도박은 하는 순간만큼은 즐거울지 몰라도 질투는 시작부터 끝까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불행을 자초합니다. 옆집 누가 아파트를 샀는데
얼마가 올랐다더라. 누가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더라. 하는 소리에 평정심을 잃고 덤벼듭니다. 이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남의 속도에 내 인생을 맞추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게 됩니다. 저는 모르는 것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이게 제 철칙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보수적이라거나 늙어서 겁이 많아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능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업,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기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변동성에는 절대로 돈을 태우지 않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3개의 서류함이 있습니다. 할 것, 안 할 것,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것. 제 성공의 99%는 대부분의 제안서를 너무 어려운 것 함에 던져버린 데서 왔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모르면서 아는 척하며 덤벼드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아는 것은 단순히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수영을 못하는데 깊은 바다에 뛰어든다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 확실하게 이해하는 기업에만 집중해도 기회는 충분합니다. 굳이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잘 모르는 게임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야구로 치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 중에서도 내가 가장 자신 있게 칠 수 있는 공만 기다리면 됩니다. 관중들이 야유를 하든 말든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내 공이다 싶을 때 그때 온 힘을 다해 휘두르면 되는 겁니다. 3할 타자가 되기 위해 모든 공에 배트를 휘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뭔가 해야만 할 것 같고 끊임없이 사고 팔아야 돈을 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큰 돈은 사고 파는 횟수가 아니라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기회를 기다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잡은 뒤 다시 그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는 것. 이 단순한 걸 못해서 사람들은 계좌를 녹여 없앱니다.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머리를 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이 곧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다시 실패 리스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확실한 방법은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나쁜 운이 따르기도 하고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받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한 성과를 도둑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세상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억울함은 내 마음을 갉아먹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결국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훌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닥친 불행을 인정하고 거기서 배울 것을 배운 뒤에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연민은 마약과 같습니다. 잠깐은 위로가 될지 몰라도 결국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확실하게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주가 뛰어나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결국 고립됩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파트너,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 너무 뻔한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긴 인생을 놓고 보면 신뢰야말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영리하게 굴면서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잠깐은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반면 우직하게 신뢰를 쌓아온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신뢰는 거미줄처럼 짓기는 어렵지만 끊어지기는 쉽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평판은 되찾기 정말 힘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인센티브를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도덕심이나 이성보다는 보상 체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발사에게 이발할 때가 됐는지 묻지 마십시오. 그는 당연히 자르라고 할 겁니다. 은행 직원이 복잡한 파생 상품을 권할 때는 그 상품이 당신에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상품을 팔았을 때 그가 받을 수수료가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그저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그것만 파악해도 사기당할 확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 모든 결정에서 정답을 맞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답을 지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결정이 나를 파멸로 이끌 가능성은 없는가?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위험이 보인다면 아무리 기대 수익이 높아도 포기합니다. 러시아 룰렛을 생각해 보세요. 6개의 구멍 중 5개가 비어 있고 하나에만 총알이 들어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겨서 살아남으면 엄청난 돈을 준다고 칩시다. 확률적으로는 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임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0을 만든다면 그 전에 쌓은 숫자가 아무리 커도 결과는 0입니다.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은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불을 빨리 늘려주지만 잘못 쓰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역사상 수많은 천재들이 빚 때문에 파산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과신하고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으며 과도한 빚을 끌어다 쓴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빨리 부자가 되려다 거지가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믿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굳이 무리한 빚을 지지 않아도 충분히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조급함이 빚을 부르고 빚은 파멸을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똑똑해 보이고 싶은 욕망이 눈을 가립니다. 그럴 때마다 멈춰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멍청한 짓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낭떠러지로 향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아침보다 아주 조금만 더 현명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대단한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저지른 실수들을 돌아보고 내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태도가 하루하루 쌓이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식도 복리로 쌓입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한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말이죠. 여기서 준비란 현금을 들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 올바른 판단력, 그리고 실수를 피하려는 신중함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운이 좋아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자격은 평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투자를 할 때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이륙하기 전에 항상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수천 번 비행한 베테랑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억력을 믿지 않습니다. 절차를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멍청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줄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결정하려 할 때 이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을 멈춰 세워줄 겁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바보들이 넘쳐납니다. IQ가 높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탐욕과 공포에 휘둘려 엉터리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평범한 지능을 가졌더라도 차분하게 이성을 유지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그 똑똑한 바보들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좁은 지식 하나로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도구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엉뚱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삶의 방식이 너무 심심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짜릿한 모험도 없고 대박을 노리는 승부수도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밤에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자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근심 걱정 없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다시 읽고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평온한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그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리스트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아직 적지 않으셨다면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내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가? 무엇이 내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가? 그것들을 명확히 알고 그것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도망치는 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승리의 전략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요.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이 그냥 더러운 오물을 피하듯이 쓱 피해가면 그만입니다. 계속 배우십시오.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간이라는 동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끊임없이 관찰하십시오. 책을 읽는 것은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세상을 살다간 수많은 현인들이 자신의 실패와 성공을 책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직접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 아이들은 저를 보고 다리 달린 책이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수많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현실 세계에서의 많은 함정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문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한 말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합니다. 내가 산 주식은 무조건 오를 거라고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합리화합니다. 이런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실수를 감추려다 보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을 구원할 겁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워집니다. 삶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쁜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오랫동안 반복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거대한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오랜 비바람을 견디며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단단하고 크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리스트를 항상 곁에 두고 그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이 꿈꾸던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멍청한 짓만 안 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피하세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